머니왕 일부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움직임을 보면서 어떻게 분석하시고 또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는 이 주말 보내고 계실지 임광빈 위원,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머니왕 일부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움직임을 보면 일단 주 후반 들어서 반도체가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상승 상위단으로 살펴본다면 많은 종목들이 좀 시세 탄력도를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 재건단에 있어서 건설주들 움직임도 눈여겨졌는데 일단 삼부토건이 한 주간 큰 변동률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80% 가깝게 뛰어오르면서요. 한 주간의 큰 시세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CSA 코스믹 같은 경우는 7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제3자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3자 매장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게 오른 모습, 어제장에 있어서 상한가까지 기록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곡물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시세 탄력이 좀 나오고 있죠. 누보는 수요일 날 상한가에 이어서 목요일도 고점상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에 있어서도 고점상 24%까지 올라서면서 계속해서 3거래일째 큰 상승 탄력을 선보였습니다. 자, 더불어서 다시 한번 국보가 움직였었는데요. 국보 같은 경우도 확실히 수요일장 상한가 기록하고 또 목요일도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금요일 날 고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 가깝게 오르기도 했지만 종가상 소폭 내리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죠. 더불어서 클라우드 에어 확인하시면 탄소 포집 관련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주 후반 역시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일 날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이 탄력을 좀 이어가고 있다가 그려지고 업종으로 본다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가 오늘 또한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움직인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고민은 이거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떨까? 괜찮을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에 대한 진전을 보여줬다면 괜찮을까 시장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은 끌고 가는 게 괜찮을까?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좋을까? 등등등 많은 시나리오 고민되실 겁니다. 임광빈 위원께서 함께 고민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께 있어서 최적의 솔루션 내려주실 거기 때문에 전화, 문자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임광빈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더불어서 잠시 후 임광빈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집니다. 하반기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상승장 준비하자라고 주제 뽑아주셨습니다. 특히나 지배구조 개편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공략해보면 큰 우리가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 내려주셨다면 그러면 그 지배구조 개편에 임박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략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 그 계획 궁금하네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니까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에서 임광빈 위원님 먼저 만나보고요. 시장에 대한 해상도 높이기 또 더불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하기 시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임광빈 위원님 함께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뭔가 오랜만인 기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자주 뵈다가. 그러니까 저녁 방송을 같이 안 하니까 네. 네, 이제 주말에만 뵈니까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저 입장에서는 위원님의 이 시각을 일주일에 한 번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한 토요일입니다. 또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 게 우리 할 얘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간밤 미장이 올랐던 이유부터 네, 그렇죠. 위원님 궁금해가지고. 네. 반도체가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갑자기 반도체?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니까요. 아니 3월 달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지금 재고가 너무 쌓이고 네. 있다. 디램 가격이 반등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어쨌든 뭐 최하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를 것 같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이번 달에 20%가 넘게 올랐죠. 삼성전자도 이번 달에 7% 넘게 올랐고 또 밑에 단의 장비 주식들, 뭐 한미반도체나 ISC 이런 주식들도 이어 신고가를 가고 또 소재 종목의 동진세미캠도 바닥권에서 아주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샀는데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죠. 엔비디아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관련된 성장성 이것을 바라보고 향후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가이던스가 더 많이 나왔죠. 이제 주가를 한 400달러 한 초중반까지 이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상향시킨 모습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월달, 4월달에 2차전지 에코프로 주식들 잘 갔잖아요. 화선앵커님. 네. 그때 깜짝 놀랐죠. 엄청 깜짝 놀랐죠. 에코프로. 지금 공포감 조성이 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그러니까요. 오르서 깜짝 놀랐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아니 주식이란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막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이 엄청 안 좋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니만 예. 2차전지 막 올라가고 또 현대기아차 막 올라가고 이제는 반도체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좋다면서.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하는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요. 1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순 매도를 했었죠. 얼마 매도했었냐면 한 7조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6조 8천억 정도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6조 8천억을 1년 동안 매도했는데 지금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지났잖아요. 코스피 외국인들 많이 샀습니다. 네. 얼마 샀게요? 12조 원 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매도한 거에 2배를 1년 동안 한 6조 8천억 매도했는데 5개월 동안 12조를 매수했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사야 됩니다. 자동차 사야 됩니다. 2차전지 더 갑니다. 이거를 따질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업종이 다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자, 무슨 관점을 가져야 되냐? 머니무브가 시작된 게 아닌가. 돈의 흐름이 이동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밑에 지금 국채금리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부채한도 협상은 자연스럽게 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채한도는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이슈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한도 관련해서 어제도 새벽에 뉴스가 나왔지만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지금 부채한도 디폴트 관련된 기한을 6월 1일에서 엑스데이트를 6월 5일까지로 본다고 지금 기한이 또 늘어났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기준금리가 인상됐잖아요. 기준금리가 인상되니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갑자기 커졌죠. 그래서 외화 자본이 바깥으로 유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부담을 많이 줬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가요. 거기다가 달러가 계속 유출되니까 환율은 화폐 가치가 막 원화가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막 1,300원, 1,400원 이러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은 더 안 들어오지, 주식시장 더 빠지지, 종목들 뭐
다 박살이 나고 그랬는데 올해는 완전 반대 상황이죠. 자, 일단 디폴트 관련된 내용이 해결이 되게 되면 미국이 최근에 채권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이 미국이 디폴트를 겪게 되면 더 이상 부채를 못 늘리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미국의 국채가 채권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채권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채권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비례하죠. 자, 국채 금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자, 근데 이제 6월 달 되게 되면 부채 한도 관련된 내용도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 반등할 것이고 국채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또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더 커졌죠. 기준금리 동결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원래 이 국채 금리, 시장 금리,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내용들은 기준금리를 따라가게 돼요. 작년 1년 한 3개월 동안 기준금리 계속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막 올라갔습니다. 국채금리 올라가게 되면 이자 비용에 부담이 돼요. 요즘에 스타트업 기업 있죠. 스타트업, VC 투자라고 하는데 벤처기업들 투자 수익률이 확 떨어졌대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익을 못 냅니다. 계속 손실이 나요. 근데 이 손실을 어떻게 메우냐면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이 손실을 메우고 결국엔 나중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기업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냐? 네, 지금 장외에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상장이 된다 했었는데 상장 안 된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증시가 안 좋으니까 상장을 못 하는 거예요. 또 투자 자금을 추가로 유치를 받아야 되는데 기업들 적자는 계속 나고 있는데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투자를 했던 사람이 이 자금을 회수해서 다른 데 투자하기 위해선 자금이 회수돼야 됩니다. 자금이 회수되는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냐? 증시에 상장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서 매도를 하고 자금이 나와야 다른 데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자금 순환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이제는 상황이 완전 뒤집어졌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게 되면 미국의 국채금리는 크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증권사들 신용이자도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 이 이자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반기는 유동성이 굉장히 또 좋아지는 시장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식이 지금 올라가고 앞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것들이 경제가 좋아서 또는 기업이 매출이 잘 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과 또 유럽과 이 각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또 금리를 다른 나라 못지않게 크게 올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금리 59%, 아르헨티나 금리 97%. 근데 여러분 이 두 나라의 금리 97%, 59%까지 올랐는데 이번 연도에 주가, 종합주가지수가 200%가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이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에 나타나는 가격 거품 현상입니다. 이 가격 거품 현상이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자,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호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장이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반도체도 올라가, 자동차도 올라가, 2차 전지도 올라가. 이 바이오만 이제 또 올라가게 되면 전업종이 다 상승하는 그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씩 다 순환하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하반기 주식시장을 참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짚어보면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 살짝 진맥을 짚어봤는데요. 위원님, 그러면 아까 전에 무방 주제에서도 봤는데 네네. 하반기 그냥 상승장도 아니고 대상승이라고. 대상승장이라고 판단 내려주셨어요. 네. 그럼 우리 지금부터는 뭐 위주로 보면 좋을까도 고민이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렵죠. 네. 2차 전지 좋다고 2차 전지 다 샀는데 2차 전지 빠지고 자동차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눌렸다가 자동차 또 좋다고 자동차 봤더니만 반도체도 올라. 아, 이거 주식이 야 이거
참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것들 보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과도기라서 그래요. 하락장이 멈추고 시장이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업종별로 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과도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마다 자금이 여기 들어갔다가 또 저기 들어갔다가 또 어디 조정받으면 또 다른 데로 들어가고 이게 순환하는 과정이죠. 과도기여서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상승장이다라고 느끼면 또 주식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항상 그렇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면서 삼성전자랑 제가 말씀드렸던 삼부토건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볼게요. 이번 주에 반도체 주식을 뭐 빼놓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번 연도 12월 달까지 주식이, 작년 12월 달까지 주식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언제 반등할지 모를 만큼 주식이 많이 빠졌고,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어느새 개별 종목들은 바닥에서 50%씩 넘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TV 방송에서 말할 때, 증권 방송에서 말할 때, 또는 유튜브나 뉴스에 나올 때는 많이 올라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 저는 코스피 여기 금방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고점 돌파가 나왔어요. 이 박스권, 작년 9월 달까지 있었던 박스권을 미국 시장이 쉽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자, 지금 삼성전자 7만 원까지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했죠. 요즘에 주식시장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떠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를 많은 분들이 이 구간대 매수를 많이 하셨죠. 자,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수급이 완전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정말 많이 파셨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이제 본전에 오니까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현대자동차나 또는 기아나 또 SK하이닉스나 또 배터리 기업들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러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좀 소가리를 핥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이 상승장이 오게 되면 지금부터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본전 왔을 때 매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전 왔을 때 매도를 하면 바닥에서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우리나라 하반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현대차도 외국인들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우리 포트에 한 섹터만 몰아서 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종목도 담고 자동차 종목도 담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반기 가서 국채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게 되면 성장주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바이오 종목들 또 올해 AI 관련된 주식과 또 로봇 주식들이 올 초에 크게 올랐죠. 그 종목들도 거의 2달 이상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게 되면 성장주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테마주로는 크게 2개가 움직였죠. 자, 첫 번째는 삼부토건을 대표로 하는 재건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데모도 있고 현대 에버다임도 있고 이 재건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데 자, 삼부토건이 상한가를 2번을 가더니 아주 크게 올랐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삼부토건과 같은 이런 주식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삼부토건 이런 테마 주식들은 시장에 대형주, 갈만한 대형주가 없으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또 조정을 받아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는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의 부인 이 젤렌스카 여사와 만나서 회담을 한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MOU,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MOU를 맺었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좋은 겁니다. 또 이걸 보면서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네, 잠시 눌리네, 이렇게 하고 차트만 바라보시고 접근하는 전략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이슈가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 테마가 또 묻히게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를 바라보실 때 예전 같았으면 종목들이 안 가니까 특정 뉴스가 나왔을 때 테마주로만 막 쏠리는 그런 장세가 나오는데 이제는 좀 주식시장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여전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식도 매력적이지만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재건과 전쟁이 진행되는 건 서로 상반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요즘 곡물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보를 또 빼놓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누보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곡물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누보 말고도 이번 주에 곡물 관련된 주식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미래생명전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누보를 바라보는 관점 또는 곡물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흑해 곡물 협정이 무의미하다.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식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한일사료 같은 주식들 또 까나리아 바이오로 사명을 바뀌었지만 뭐 현대사료 같은 주식들 바닥에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새로운 것들에 반응하기 때문에 작년에 재료가 재탕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곡물 관련된 주식들이 새로운 재료가 붙었습니다. 슈퍼엘니뇨죠, 슈퍼엘니뇨. 제가 이 슈퍼엘니뇨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올해 여름이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특정 지역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고 또 특정 지역은 비가 또 안 와서 가뭄이 드는 이런 상황 때문에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 가능성, 그로 인해서 농작물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곡물 관련된 주식들, 핵지성 종목이죠. 지수가 떨어질 때 보통 올라가는데 아니 요즘에 곡물 관련된 주식은 또 지수가 떨어질 때 또 올라가고 지수가 상승할 때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는 부분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OCI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OCI가 주가가 거래 정지가 됐죠. 4월 26일부터 거래 정지가 돼서 한 달간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거래가 풀리게 될 겁니다. 5월 30일이죠. OCI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양광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폴리실리콘 관련된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지금 실적이 많이 좋아졌죠. 자, 이 주식 이제 분할이 되게 됩니다. OCI 홀딩스와 OCI 신설법인 두 가지가 OC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계좌에 찍히게 될 텐데 5월 30일입니다. 자, 5월 30일 날 이 종목 신규 상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날 장중에 무료로 공개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이 OCI 관련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5월 30일 장중 공개 방송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다양하게 좀 다양한 종목 섹터에서 하나씩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좋은 장이 펼쳐진다면 지금 어떤 부분 눈여겨봐야 하는지 힌트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실 종목, 그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임강빈 위원님과 함께 저희 함께 고민해 보면서 전략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나, 에코플러스요.
에코플라스틱,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는데 매수가와 비중 그것 좀 어떻게? 힘듭니다.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매수가가 7,910원이에요. 7,910원. 비중은요? 좀 힘들어요.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비용이 한 50% 됩니다. 50%. 그러면 네. 최근 5월 달에 진입이 되신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이걸 그쵸?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매도를 해버려야 될란가. 예. 나도 고민이 된 되는 것인가 좀 구간이에요.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에코플라스틱이 한번 움직였을 때 진짜 무섭게 또 움직였던 종목인데 최근 시세가 나왔지만 매수가가 사실 조금 지금 주가 대비 높아서 고민되실 거예요. 바로 임강변 위원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 저기 주말에 어디 뭐 놀러 갈 계획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예, 예. 네, 선생님, 아니 석가탄신일이잖아요. 5월 29일 날. 예. 5월 29일 날. 여보세요? 말을 잘 못 알아듣겠네요. 네, 실장님 그래요? 지금 TV를 혹시 켜주셨다면 TV 소리가 같이 들려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음소거 해주시거나 TV 잠깐만 꺼주실까요? 예. 봐주세요. 통화만. 네, 이제 들리시나요? 예. 네, 아유. 선생님, 저기 주말에 주식 예. 많이 걱정되십니까, 지금? 주식 걱정되세요? 예. 놔둬도 괜찮습니까? 네? 놔둬도 괜찮니? 마음이 괜찮냐고요? 놔둬도 나중에 던져놓냐고요. 놔둬도 괜찮냐고요? 네네. 예. 시청자님 지금 많이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청자님 여유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언제 사셨죠? 이거 이날 사셨나요 혹시? 5월 15일 날? 시청자님? 예? 5월 15일 날 매수하셨어요, 이 종목? 예. 5월 15일 날 혹시 점심쯤 매수하셨습니까? 예. 빠진 게 샀어요. 이때쯤 네. 해가지고 이거 눌림자리다라고 매수하신 거죠? 예. 네, 오후장에 이게 떨어진 거 보고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 주식이 빠졌어요. 예.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걸 좀 난 두 번 했어요. 네네. 두 번 해도 괜찮았는데, 괜찮게 보여서 제가 좀 샀더니 그렇게 계속 빼버려요. 네, 좋습니다. 이 왜 빠진지 일단 아세요? 예? 왜 빠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모르게 그러더라. 그러시구나. 자, 이 종목은요, 네, 기아 자동차 따라갑니다. 기아 자동차가 못 올라가면 이 주식 떨어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현대자동차도 지금 가격 변화가 일주일 동안 변화가 없죠. 지금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가 둘 다 일주일 동안 가격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코플라스틱 밀리는 겁니다. 에코플라스틱만 빠진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기아차를 따라가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시세 변화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올라가면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 그게 올라갈 거냐? 그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쉬어갈 때. 요즘에 보면 반도체가 잘 가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자동차 팔고 반도체로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동차는 저점에 파는 거고 반도체를 또 고점에 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갈 때, 자동차 올라갈 때 막 자동차 사니까 이제는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반도체가 막 주가가 더 갈 것 같잖아요. 반도체 많이 오르면 반도체가 또 쉬겠죠. 쉬어갈 때 자동차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기 급등이 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받는 구간, 그러니까 쉬어가는 구간 때 현대기아 자동차가 올라가겠죠. 그때 에코플라스틱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실 때는 시황을 같이 봐야 돼요. 시황을 안 보니까 그냥 내 주식 가지고 계속 밀리게 되면 계속 주식이 빠진다고. 그러다가 반도체 올라가면 반도체 사고, 자동차 안 가니까 자동차 잘라버리면 또 자동차 반등 나오고,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 있어요. 기다리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면 돼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기아 자동차가 9만 원 올라가면 자동차 쪽에 수급이 쏠리는 걸 보세요.
그리고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디까지 갈지 그때 가서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뭐 가격이 여기까지 갑니다. 저기까지 갑니다. 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을 정해두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시황 살펴보면서 아무래도 대응 전략을 찾아가야 하는 부분인지라 에코플라스틱은 기아 주가와 함께 대응해서 보시는 부분 언급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종목 색채 갖고 있는데 17만 9,500원 17만 9,500원 0814님께서 10% 고점에 좀 추격 매수하셨다라고 합니다. 위원님 진짜 고민될 것 이게 같아요. 15만 원인지 아니면 17만 원인지 17만 9,500원이라고 아까 17만 문자 9,500원. 확인했어요. 예. 그렇군요. 자,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만 9,500원짜리면은 신고가 갈 때, 네. 신고가 갈 때 돌파 타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타점이란 게 그래요. 예. 단기로 보셨는지 중장기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당시 그 유럽의 폐배터리법 그리고 유럽의 그 IRA법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막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성일하이텍도 올랐고 코스모 화학 신소재 뭐 세비캠 같은 주식들도 같이 올랐죠. 그러면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날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계속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됐냐? 올라가니까 그냥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죠. 또한 유럽의 IRA법이 통과가 되면서 재료도 사실 주식에 반영이 많이 됐죠. 자, 이런 주식들을 살 때 이날 매수를 해서 신고가를 갖다가 수급 주체가 팔면 던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여기까지 빠진 상황이죠. 자, 지금부터 고민스럽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떨어지면 매도할지. 근데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고 손절 가격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절 가격은 그냥 10만 원 정도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주가가 올라가서 한 17만 원 정도 어느 날 반등 나오게 되면 저는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쵸. 사실 이게 막 잘 갔을 때, 고점대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을 때 진입을 하셔서 고민되는 구간인데요. 일단 반등을 노려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손실이 회복이 됐다면, 이제 또 그때 강한 종목에 있어서 교체 의견까지 좀 주셨으니까요.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금민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지금 잠시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번 네. 한 주 동안 또 좋은 소식이 있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JI테크가 뭐 권리락 효과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이 좀 나와서 일단 최고가 수익률은 두둑해졌어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뭐 지난주에도 JI테크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AS 해드리면서 네. 이 종목 신고가를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상한가를 가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좋은 시황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반도체 주식들의 좋은 시황 속에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간 모습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이 주식이 무상증자가 한 주당 세 주를 받는 이 무상증자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공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공시를 안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빠지게 되면 또 몰라요. 자, JI테크 보유 중이신 분들, 제가 이 주식은 신규로 진입하게 되면 다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락을 받아서 이 신주를 받았다 하신 분들은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식의 신주 상장 예정일이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 날 이 주식이 증자전 주식수가 800만 주죠. 여기서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2,400만 주가 6월 12일 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주식은 권리락을 이 정도 가격 5,440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5,440원짜리 주식이 2천만 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주식을 권리락 받으신 분들은 수익이에요. 하지만 반도체가 좋으니까 이거 눌림이네? 사면 신규 상장 물량 공시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주식들을 바라보실 때 똑같은 패턴의 주식이 있었죠. HPSP입니다. HPSP도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 추가 상장이 됐죠. 이 주식도 똑같이 한 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진행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올랐죠. 자, 권리락 이후에 JI테크랑 똑같아요. 그 이후 주가가 꺾였습니다. 언제까지 꺾이냐? 무상증자 추가 상장 될 때까지 꺾였어요. 그 이후에 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한동안 주가가 안 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JI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신주 상장이 되고 물량이 소화가 되고 나서 주가가 한 6월 14일, 6월 10일 날 상장되니까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소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러면 이 주식을 이제 타이밍을 보게 된다면 7월 달쯤 넘어갔었을 때 주가가 다시 반등 나오겠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좋은데 이런 일정들을 모르게 되면 또 낭패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가라고 잡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신고가 눌림이라고 잡는 게 아니고 무조건 거래가 터졌다고 볼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정을 잘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JI테크에 대해서 사실 이전부터 강조해 주시면서 이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권리락 관련해서 흐름 짚어주셨고 지금 추가 대응 전략도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미생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의원님 바로 지난주에 공약주이기도 했었고 한 주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의 방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수익 볼 만큼 봤던 한 주기도 했거든요. 네, 저는 지금부터 방향은 7,500원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7,500원의 라인은 이전에 4월 달에 고점이기도 했고 또 5월 24일 날 이 주식이 거래가 갱신이 됐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주식의 중요한 자리는 바로 이제는 7,500원의 자리입니다. 이 7,500원 자리 이전에 고점이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주식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보이고 있는 자리인데 자, 이 종목의 중요한 점은 그거죠. 아직까지 여름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자, 여름 시작 안 됐는데 이제 슈퍼엘니뇨가 온다는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 흑해곡물 협정, 러시아 흑해곡물 협정 이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월 24일 거래가 다시 한 번 더 갱신이 됐죠. 자, 곡물 주식들 최근에 누보가 참 많이 가는데 곡물 주식 중에 지금 상을 친 종목이 미래생명자원과 누보예요. 두 가지 종목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생명자원이 다시 한 번 더 여름쯤 고점 돌파가 나와서 9,500원 한 번 더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9,500원 정도로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상향하시면서 자, 이 종목 이제부터는 중요한 자리가 아까 7,500원의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던 만큼 6,500원의 하단 손절 구간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에서 중요 라인대 설정 주셨으니까요. 대응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공략주 들어봅니다. 의원님, 매력 종목 오늘은 무엇으로 탐구해볼까요? 네, 이 주식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종목인데 네, OCI입니다. 아, 네, OCI. 자, 그럼 기존의 OCI랑 뭐가 다르냐? 네, 기존의 OCI는 사명이 OCI 홀딩스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OCI라고 하는 신규 상장 법인이 새롭게 차트가 탄생이 될 텐데 자, 이 주식이 아침에 시초가 가격이 중요하겠죠. 일단 OCI가 11만 9,800원에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기준 가격은 11만 9,800원이겠지만 자,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랫동안 거래 정지된 주식들 새롭게 상장됐었을 때 위로 호가가 100%, 밑으로는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질 수 있죠. 시초가가 20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고 반토막이 나서 5만 원대 가격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신규 상장된 OCI, 반도체 법인. 자, 이 반도체 법인에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OCI가 거의 영업이익의 60-70%는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OCI 홀딩스에서 영업이익을 다 내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OCI의 이 인적 분할은 굉장히 좀 독특한 인적 분할이에요. 보통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사업회사, 지주회사로 나뉘거든요. 그러면서 사업회사는 사업을 하고 지주회사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OCI는 지주회사도 사업을 하고 사업회사도 사업을 하는 독특한 이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에는 지배구조를 위한 거기보다는 경영권을 위한 목적의 인적 분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영권을
오너들이 강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 액션을 취하는 행위가 바로 신규 상장법인 OCI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유상증자, 현물 출자를 통한 유상증자 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에 있어서는 잠시 후 무방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무방 이야기 좀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오늘 기대해 보셨을까요? 네, 제가 OCI와 관련된 부분, 지배구조 개편 있죠.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자리에선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방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니까요. 지금 바로 이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임광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는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광빈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머니왕 일부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면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면 종목 이야기, 뭐 하나 빠짐없이 하나씩 두루두루 챙겨갈 수 있는 머니왕 일부의 이 시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좋은정보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펼쳐집니다. 자, 주제를 볼게요. 루닛이요. 진짜 조용조용하게 또 이슈를 잘 몰면서 우상향을 크게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처럼 과연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이 우리에게 있어서 계좌에 힘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정보위원과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요즘 웃는 나날들이 계속 연이어 펼쳐지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녁 방송입니다. 여의도 승부사 밤 10시에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께서 고정 출연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이죠. 자, 참가를 하셔서 사실 지난 시즌에서도 최종 우승 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즌2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1위를 달려가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어제 포트폴리오를 봤거든요. 네. 위원님 지금 딱 두 종목 갖고 계시고 네. 그 두 종목의 타점도 너무 안정적인 자리에 진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종목의 특징은 안정적인 자리에 매수가 됐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찰랑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네. 좀 안정적으로 계좌를 끌고 가신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맞죠? 느껴졌어요? 또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첫째는 제가 또 무서운 거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첫째는 뭐 운도 따라야 됩니다. 모든 게 운도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주식 투자에 철학이 하나 있답니다. 뭘까요?
예, 역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누구나 다 아는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는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 역전에 성공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도 있었지만 이게 뭐 한 번 이렇게 어떤 것이 탁 몰라서 급등하고 그렇게 운이겠지만 저는 이제 보편 타당한 수익을 추구하면서 시즌 1도 우승, 시즌 2도 뭐 지금은 이제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줄곧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은 다 수익을 추구잖아요. 수익을 추구하는데 대부분 95%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 논리고 과학인데요. 주식이라는 것은 저점 매수해서 차곡차곡 매일같이 수익을 쌓아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저와 함께 하시는 저희 가족님들이라든가 또 이 시청하시는 우리 머니투데이 예체자분들의 응원과 또 성원도 많이 있으셨고요. 저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첫째도 수익, 둘째도 수익, 셋째도 수익, 우리 개인투자들 수익을 해서 이게 팩트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무방에서는 뭐 지금 밖에 보니까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뭐 어디에 놀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유축한데 물론 또 여유도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아픈 계좌를 가지시고 이거 지금 연휴도 마음 편하게 못 보시는 분들 많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루니처럼 우리가 좀 상승할 종목 없을까? 뭐 루닛이 320% 올랐지만 꼭 그렇게 오른다는 뜻이 아니고 예 그렇게 버금가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또 시황 전략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하는지 그런 비법까지 낱낱이 전수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도 수익, 둘째도 수익, 셋째도 수익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황으로 넘어갈게요. 위원님, 한 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지수는 이격 조정이 일어났고 반도체, 뭐 우리가 지난주도 했지만은 반도체가 이제 그러니까 2분기에는 제가 이제 반도체를 보십시다라고 해서 바로 이 방송에 했습니다. 4월 8일 날 제가 스페셜 리포트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도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5월 말하고 또 6월 초하고 교차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일단 저는 6월 달 시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잠깐 설명드리고요. 좀 구체적인 시황 전략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우리가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저는 4월 달부터 계속 경제 모드를 말씀드렸거든요. 주식 간단합니다. 기술적 분석, 이것을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의 언어인데 이걸 모르시면 안 되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과열 구간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때는 매수 관점, 또 한 번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지수가 급등했는데 지금은 과열 구간이고 쌍고지니까 당연히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6월 달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5월 달 조금 다이어트를 해놓으면 5월 달, 그 다음에 또 6월 달까지, 5월 달에서 6월 달, 7월 달도 또 한 번 양설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역시 이제 이것도 저는 이제 이 거래를 남았는데요. 5월 달 살짝 단 양봉을 만들면 6월 달 또 7월 달까지 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질곡의 구간,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면 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희망을 가지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고요. 매매 전략은 뭐냐면은 지금 1월 달부터 지수가 코스닥 40%라서 지금 눌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눌림은 일시적인 눌림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럴 때는 뭐냐면요. 지수 탄력은 당연히 1월 달 기저값으로 둔화될 거예요. 그럼 뭐냐. 중소형주 단기, 그래, 저점인데 중소형주 단기 매매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6월 달에 있어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편안한 마음으로 위원님의 시황 체크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 있어서 강의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위원님 오늘은 어떤 부분 챙겨보면 좋을까요?
이제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시작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1월 효과가 올 것이다. 성장주가 낙폭 손절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수백 프로 오른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때 우리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요. 그러면 지난 거 아무리 복귀해봤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또 6월 달을 준비해야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앞서서 6월 달 시장 전망하고 그다음에 어느 섹터가 유망할 것인가.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6월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6월, 7월 썸머 랠리를 기대하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금리 피크아웃 문제, 뭐 0.25 더 올린다, 뭐 아니다. 그다음에 또 뭐 연내에 뭐 금리 인하가 있다 없다. 그거 다 제가 볼 때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미 금리는 더 올린다도 저는 맥심 0.25%입니다. 그러면 0.25%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올라봤자 얼마나 더 올리겠습니까?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 이제 5월까지 협상 그 기간인데 디폴트 날까요? 그 정치인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디폴트 저는 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야 좀 뭐 자기들이 유리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여당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노이즈일 뿐이에요. 그거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증시 외적인 변수예요. 또 하나 뭐가 있죠? 경기 둔화가 있어요. 해결된다고 보고 경기 둔화하고 이제 금리 피크아웃하고 어떤 것이 더 삽바 싸움에서 우위냐? 저는 금리 피크아웃이 오히려 증시에 더 호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국내를 비롯해서 이미 실적이 물론 미국 같은 데는 뭐 엔비디아 같은 뭐 엄청난 실적이 좋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역실적 장세 이미 1분기에 또는 2분기에 벌써 2분기도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는 클라이막스다. 여기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럼 주가는 이제 오르겠죠? 그럼 뭐가 할 것이냐?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가 유망하느냐? 로봇이라든가 AI, 반도체. 특히 2차 전지에서는 그동안 여러분 잘 아시고 에코프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2차 전지를 볼 때는 페어바트를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봇은요. 이것은 결국은 다 어떤 거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그런 제4차 산업혁명주 아니겠습니까?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뭐냐?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업용 로봇이 각광을 받고 이게 다 패러다임이죠. 어느 정도로 감소하느냐? 65세 인구 비중이 21년 16%에서요. 60년에는 43.9% 간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050년 되면 이 숫자에 온다고 그래요. 한국 고령화 빨라서요. 당연히 로봇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대에 따른 노동 주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로봇도 자꾸 영토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드밴스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한 게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로봇이 조립 라인에서요. 딱딱딱 용접하는 그거부터 시작하고 해서 지금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지능, 효율성까지 가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 로봇,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능이 감지돼서 지능을 가미해서 하는 게 바로 물류 자율 이동 로봇 같은 거 AMR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투자했고 그다음에 또 LG전자, 로보스타라든가 로보티즈 이 대기업들 행보를 잘 보셔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육성하고 있다. 현대차도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또 국내 기업들 그 MA를 추가하겠다. 그 물색 중에 있죠. 하나와 포스코 이런 것들도 결국 로봇 사업 진출을 해서 M&A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특히 한화 같은 경우는요. 조선 이제 그 인수에 의해서 대우조선해양 로봇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대상하는 회사들이 과연 어느 회사일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국내에서 이제 또 이제 중소기업들 SBB테크 감속기가 있고 뉴로메카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여러분 인디라든가 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기 지금 잠깐 이게 빠졌는데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물류 로봇을 말씀드렸는데 T 로보틱스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V1텍 우리 V1텍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장비거든요. 그것도 좀 어드밴스해서 현대차에 바로 자율 이동 로봇 그것을 납품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고 또 뉴로메카가 또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AI인데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브레인이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챗 GPT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10억 달러를 투자했죠. 지분 한 49% 가지고 있고요. 빙 검색 엔진에 챗 GPT를 결합한다. 이런 얘기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또 구글에서는 그 람다 랭귀지를 활용해서 그 AI 이게 좀 잘못됐는데요. 이거 초기 실패가 아니고 AI 이거 제가 좀 보내드린 원고대로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바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죠. 그다음에 또 AI 스타트업 엔소로픽에 5천억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메타도 그 라마라는 걸 가지고 이것도 이제 오픈 소스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그런 한 것처럼 오픈 소스 해가지고 또 시장에 진입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잘 아시겠지만 SKT에서는 코난 테크놀로지, KT는 자회사, 뭐 KT KT 뭐 다 아시죠? 뭐 ETS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업하고 있다. 그다음에 셀바세이, 브리지텍, 루닛, 알체라, 딥노이드 이런 회사들이 다 AI 관련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밸류 체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AI를 구현하려면 거기에서 대용량 그리고 빠른 그런 서포트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T가 아니고요. IT의 백미입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좀 오류가 있어서 죄송한데 IT의 백미. 그래서 챗 GPT가 쏘아올린 모멘트입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뭐 우리가 컴퓨터에서 썼던 CPU에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하는 게 바로 GPU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픽인데 여기에서 그다음에 NPU 이제 앞으로 또 반도체를 볼 때 HBM을 보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하이 밴드위스 그다음에 이거 메모리를 해서 결국은 대용량 그다음에 또 초고속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엔비디아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것이 바로 GPU 탑픽이죠. 종목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사상 최고가고요. 밤새 보니까 시총이요 1280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면 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알고 각국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와 육성 정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K칩스법이 통과가 됐고요. 삼성전자에서 저는 참 K칩스법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왜 이럴까? 뭐 다른 나라 진짜 앞서가면서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그랬는데 이거 K칩스법이 그동안 발목을 잡은 게 반도체가 사람을 죽이는 산업이라 해서 국회에서 한동안 계류가 됐잖아요.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도 뭐 지금 상당히 많이 다 해결돼서 잘 되니까 다행이죠. 또 대기업 삼성전자에서 360조에서 평택에 60조, 용인에 300조를 한다. 미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IRL법으로 이미 투자를 각국에 다 유치하고 있고 일본이요. 지금 니케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중국에서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화라면서 인도라든가 일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일본의 니케이가 지금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게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탈중국화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반도체 투자 유치예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좀 일본이 80년대, 90년대 그때 반도체가 제일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배워서 일본을 앞섰죠. 이게 다시 한번 역전하려고 지금 일본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라든가 우리 K칩스법의 발목을 잡을 때 일본은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런 데까지 20조 원을 투자를 유치를 한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성장사를 육성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2분기는 반도체를 보자. 4월 8일 방송한 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사실 우리 주식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랜저 검정을 아셔야 돼요. 그랜저 검정이란 뭐냐면은 주가라는 것은 실물 경기라든가 기업의 실적에 선행해서 움직여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반도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매수 타임은 언제냐? 재고가 가장 많을 때. 그 다음에 감산에 들어갈 때.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천억밖에 안 돼서 96% 아주 그냥 어닝 그 쇼크를 보였죠. 그 다음에 또 딜은 감산이 됐죠. 이때가 역시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 페버트를 보셔야 되는데 라이프 사이클상 지금 2차 전지 어떤 쉐라든가 그 소재 쪽은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봐요. 아직도 성장이지만 성숙기에 성숙기 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크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근데 폐 배터리는 뭐냐면 이제 시장 진입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마치 1월달 성장주 보자고 해도 똑같죠. 그래서 각국에서 재활용 법안 발의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이 폐배터리 성장은 40%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또 특별 또 방송이 있거든요. 그때 특집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 보자. 벌써 T-로보틱스예요. 이게 아까 AR면을 보시자고 그랬죠. 이것은 SK온에 납품이 되고 있고 이거 우리가 공략해서 정말 좋은 수익도 나고 있는데 이것도 사상 최고가를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 대목이에요. 루닉 같은 거 제가 이것은 AI 의료에서 탑픽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우리 실질적으로 한 320%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루닛이 올라가고 있고 이건 AI 의료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잘 아시겠지만 GPU에서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딩 히터가 나오면 그 다음에 펄랍돼서 그 부대장주도 가고 쭉 따라가는 그 논리죠. 그래서 GPU에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다.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1월달 이게 황백계 잡은 맥점이거든요. 역전 내망치의 도지 이때부터 해서 오늘 이거 보게 되면 50% 정도 상승했어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렸던 뭐 로봇이라든가 뭐 AI 그 성장적에서는 덜 올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다. 또 하나 소부장에서는 TEMC 제가 이 종목을 볼 때는 늘 닌데를 보십시다 그런 말씀드렸죠. 특수가스니까 이것이 결국 2,300% 올라왔는데 국내에는 그런 회사가 없을까? 바로 TMC가 저는 유망하게 봐서 이것도 상장 초기부터 아주 추천드려서 좋은 수익을 나오겠는데 이런 것들 뭐 반도체 섹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 또 시간에 한이 없잖아요. 뭐 대략 이런 걸 봤을 때 반도체 섹터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유망 섹터 확실히 좀 살펴볼 부분 두루두루 짚어주셨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채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위원님과 함께 종목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 흐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아까 전에 무방 주제에서도 있었지만 루닛이 사실 이 머니왕 공략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흐름이 너무 좋아요. 네? 흐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이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고 남들 안 볼 때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좀 외람 때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오늘 제가 또 리포터를 하다 보니까 외람 때지만 정말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는 건 간단해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장이 좀 안 좋았죠. 특히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다 음봉이 맞으면 이거 마음이 아프고 안 좋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가 시간에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좀 힘드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점에 매수하는 게 뭐냐?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포착된 그런 종목들 장은 어려웠지만 어떻게나 함께 공부해 보실래요? 자, 루닛입니다. 먹고 또 먹고라는 게 제 슬로건이 있습니다. 복내의 마법으로 계좌 수익을 쌓아가자. 그거거든요. 자, 매도할 땐 매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5일선 아래서 쌍둥이 패턴이 나오고 양양 패턴이 나왔죠. 자, 이거 몇 프로 오른 줄 아세요? 이거 24% 올랐어요. 예, 이렇게 루닛 좋은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GNC 에너지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은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그 회사예요. 이때 첫 번째 여기서 포착이 됐고, 양양원 패턴, 그 유명한 그 준상한까지 왔고, 또 이번 주는 음선 3개에서 포착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것도 한 12%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노브릭이 있는데요. 나노브릭은 이게 이제 방막 트랜지스터, 그 패널을 제작하는 그런 회사예요.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이것도 참 주식 쉽죠. 양양음 나오죠. 이평선 밀집에서. 이게 뭐죠?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뭐 제가 또 우스갯소리 한 말씀 드린다면 95% 실패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데서 매수를 하시고요. 성공하시는 상위 5% 분들은 그렇게 좋아한다는 넘버 5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당일 한 24% 정도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또 하나 보실까요? 유니언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선 3개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한번 상승이 일어났고 양음양 캔들, 5일선 아래 양음양 캔들, 특히 도지가 좋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20%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GS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양음 그러면서 이게 바닥을 치고 12% 정도 상승한 그런 흐름을 보였네요. 또 이제 V원텍, 아까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은 물류 로봇에서 V원텍을 보시자. 현대차에 납품한다. 이것도 상당히 쉽네요. 양양음, 또 이거 역전 내막침의 도지, 이것도 한 9% 정도 상승한 그런 흐름이 되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 윈팩이라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 이거 음봉 3개 다음에 이게 그때 상한가 되면 음봉 3개 되면 이때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봉 3개 다음에 포착해서 이것도 한 15% 정도 상승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들 하나하나 흐름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심화 시간으로 이동해서 그 맥점에 있어서 성공하는 상위 5%의 맥점 잡는 법 강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 종목 조금 더 자세히 입체적으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네. 어떤 시장이든 간에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첫째도 수익, 둘째도 수익, 셋째도 수익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크게 수익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 이 관점에서 오늘도 배워봐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주식시장 참 어렵긴 하지만 뭐 제가 참 외람됩니다. 저는요, 왜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서 좀 아픈 계좌라고 돈을 잃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매매 안 하세요? 야, 뉴스에 나오고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야, 이거 내가 안 사면 내가 소외되는 거 아닌가?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안 볼 때 제가 항상 좁은 문을 말씀드리잖아요. 저점 매수를 하시면서 그러면 다 수익이 날 텐데 그게 쉬워요. 그건 어떤 거냐, 막연히 이렇게 운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식은 로직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주식은 로직인데 논리고 과학인데 그것들을 주식은 우리가 대부분 개인투자들이 감정이입을 시키기 때문에 돈을 잃어요. 그러면 냉정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맥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거 황금 맥점 전략 시간이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몇 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가급적 빨리빨리 맥점 자료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요즘 최근에 핫하게 올랐죠? YG 엔터테인먼트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동안 이게 뭐 최근에 실적 호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예, 요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지만 그 사실 기술적 자리는 미리 상승을 예고하고 있었다. 자, 어떤 거냐면요. 한번 제가 차트가 이게 나오면 좋겠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상승한 다음에 이게 상승도 아니죠. 계속 횡보를 합니다. 이것을 조주의 단계라고 그래요. 조주의 단계를 뭐냐면 우리가 막 이렇게 멀리 뛰기 높이 뛰기 할 때 달라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에너지 부족해서 점프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바로 조주의 단계에서 캔들을 봤을 때 양양음 캔들이 나옵니다. 이때 한번 점프가 됐죠? 점프가 되면 이게 만약에 과격해서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보게 되면 보세요. 음봉이 몇 개 나와요? 5개, 6개 나오죠. 이때는 매수하는 거예요. 노란색에서는. 그러면서 한 80% 오른 그런 예가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를 자꾸 손이 안 나가죠. 그래서 5%만 이런 매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실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호가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지금 나갈게요. 제2호도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그 2차 전지 1000가지를 보자. 그래 CNT 도전제라는 게 있는데 나노신소재가 탑표로 갔다. 그럼 그 다음에 너무 올랐을 때 못 잡으니까 뭘 잡아야 되냐? 제2호를 보시자고 그랬던 거예요. 상장하자마자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거 음봉 4개짜리, 단 5개 이때부터 124%가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양양원 패턴에서 장이 안 좋았는데 5% 정도 짧게 수익도 날 수 있었다.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DR텍이 있는데 DR텍은 아까 이제 그 우리가 봤잖아요. 루닛,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건데 DR텍은 특히 여성분들 이게 이제 유방을 검사하는 거거든요. 디텍터. 그래서 이것도 황금 맥점이 포착한 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음선에서 이렇게 7개 나오고 십자형을 만들었을 때 이때 포착이 됐거든요. 이걸 보세요.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한 149%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고 또 이제 슬러리 미싱 장비에서 윤성 FNC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똑같습니다. 제2호. 저는 이제 신규 상장에서 굉장히 이제 공부들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여기서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최근 그러니까 최저점에 351%, 최근 3월 달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양음에서 여기서 포착돼가지고 한 143%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상신전자가 있습니다. 상신전자도 보시게 되면 되게 쉬워요. 좀 확대해 볼까요? 이것도 보면은 양양음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누르다가 또 슈팅이 나오면서 좀 시간이 지나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부각되실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다 저점을 잡으면 수익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자동차 경량화에서 우리 그때 우리 앵커께서도 이게 분장실에서 아우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 하셨는데 예, 바로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맞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게 양양음 패턴이에요. 이평선 밀집에서 되게 쉽죠. 계단식 일어나면서 뭐 단기간에 한 81% 정도 예,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양음 패턴. 양양 패턴만 여러분 하시면 주식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내용도 아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T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T 로보틱스 보실까요? 이것도 또 한 번 양양음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이런 것들이 이평선 밀집에서 이런 것은요. 이평선 밀집에서 역전된 망치의 도지를 노려라. 이평선 밀집이에요. 이평선의 밀집은 뭐냐면은 보통 윗방이 됐던 아랫방이 됐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기획들이 그 다음 기업 내용을 알아야죠. 뭐였죠? 아까 SK온에 바로 AMR을 납품한다. SK온은 지금 미국 공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에서 되죠? 그 다음에 기업 내용에서 되죠?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이연하면 62%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때 또 한 번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양양. 참 주식 쉽죠? 근데 이때는요, 대부분들이 야, 저거 음선에서 어떻게 공략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얘 뉴스가 안 나오니까 소외가 되고. 그 지난번 이하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저점이 잡긴 잡는데 언제 튈 줄 아느냐. 바로 그 황금 맥점 전략은요, 저점이 잡아서 여러분들 계속 군뱅이처럼 이 더디게 가면 안 되잖아요. 보통 당일에서 5일 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독보적인 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이 황금 맥점 전략 가지고 3년 넘게 여러분들 모시고 자꾸 기법을
여러분께 전수해드리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방송에서 인정한 그런 시스템이다.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 열전에서 1등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 AI가 있습니다. 마음 AI도 이것도 높을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음선이 많이 났을 때 이때 포착이 돼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한 53%? 근데 이때 자꾸 손이 안 나가죠. 음선 7개짜리 5개부터 매수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크리스탈 신소리가 있어요. 이건 진짜 전형적인 이평선 밀접에서 이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전형적인 뭐예요? 양양 패턴에서 이평선 밀접이죠. 이때부터 뭐 4연상 하면서 157%나 올랐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맥점에서 우리가 공략하면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낸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S 들어가서 루닛 이것은 아무리 강조 추천 이제 루닛은요 AS 제가 적극 추천 안 합니다. 다만 루닛은 제가 이제 뭐 낮방송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8만 원을 돌파했고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다만 이거 자릿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그때 에코프로처럼 한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오늘 제가 드리는 방송 내용은 뭐냐면 이런 종목을 어디서 잡자고요? 이럴 때는 보유자의 영역, 이럴 때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방 주제도 루닛 같이 이렇게 좀 이제 부상할 그런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간다면 거의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 이제 DXVX가 있습니다. DXVX가 바로 남들이 안 볼 때 이렇게 회사 내용, 바로 한미약품의 아류다. 이럴 때 잡아서 사실 이거 한 종목 가지고도요. 여러분 가보세요. 4월달, 5월달 초가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함께 합시다. 이거 한 종목 가지고 한 뭐 900만 원 수익도 나시고 이 정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지난주에는 이 종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음봉 이때 3개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트루엔인데 이것도 이제 AI죠. 이거 뭐냐면은 그때는 제가 무방에서 다른 시황을 이 종목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번 관심에 두시라고요. VI 발동을 했네요. 이거 저와 함께 하시는 하루에 1,200만 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느끼시죠? 어떤 분들은 자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 열전에서 1등, 여러분 1등만 믿으시면 돼요. 나한테 1등 수익 줄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우리 애께 말씀드린 수익이란 말이에요. 수익. 그럼 뭐냐면 저점 잡아서 고점에 매도하는 거예요. 아까 트레이딩 같은 거, 이걸 배우셨습니까? 배우셨을 겁니다. 이거 음봉 3개 신규적 하는 거 아니야? 공부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5%는 매매가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는 제가 제시된 목표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는 하는데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누를 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뭐냐?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그 화장품 회사입니다. ODM 회사인데 미국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매매 전략, 수익 극단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집니다. 위원님, 네. 더불어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신다고요? 예, 뭐 오늘 무방에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오늘 직장인 특집으로 모실 거예요. 직장인 특집이요.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테마주 급등주 쭉 큰일 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정말 나한테 알찬 계좌 수익을 줄 루닛 같은 종목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들 모실 겁니다. 지금 비도수 오고 있는데 하여튼 아픈 계좌 계신 분은 무조건 오셔서 1등 종목과 함께 본모습으로 가십시다.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네요. 이 버튼 클릭하면 12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다양한 정보 오늘 또 선보여주실 예정이고 직장인 특집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좌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머니왕 2부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함께 해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